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이렇게 7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아이가 입시를 끝내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공부시켰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6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수학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고나 영재고 준비할 때나 과거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길래 대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경기도에 사는 동생이, 언니 애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수학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내려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큰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가르쳐봐라 저렇게 가르쳐봐라 이렇게 설명해 주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아이랑 같이 보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렇게 첫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 7세 그 수학 놀이 수학부터 해서 덧셈부터 또 뺄셈까지 올렸었고, 또 어떤 분들이 애들이 이렇게 분수를 너무 어려워해요. 이렇게 해서 분수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해서 분수를 또 하나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 입시는 매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올해 고3에게는 아이의 입시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6, 7세부터 이렇게 또 대학 준비까지 영상이 너무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 버렸습니다. 아는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시작하면 개업 인사로 화분도 사다 주고, 또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지금 자기에게 당장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개 구매해 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골똘 자녀교육 구독자님들 중 거의 대다수는 제 유튜브 채널이 생긴 것에 대한 축하로 구독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고 이렇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나중에 애 낳으면 볼게요 하고 구독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자기는 애들을 다 키워서 해당이 안 되지만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음에도 영상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저가 아이 한 명 대학 보내고 많이 아는 것처럼 거창하게 얘기하는 듯하여서 많이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짧은 영상에 조각조각 얘기들을 담으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또 홈스쿨을 했고 영재고 준비도 했고 과고 준비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정 형편도 넉넉하고, 또 아이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엄마도 잘 가르치고 정보도 엄청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주위의 요청으로 대학 간 아이 얘기부터 영상에 올리기 시작했지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첫애가 태어나고 둘째가 이렇게 대학 들어가기까지 25년 동안 제가 한 일은 두 아이를 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교육에 대한 정보만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첫애가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제 얘기를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각 가정의 형편이나 또 엄마 아빠의 처한 환경들이 다 다르고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가정 형편에서 특별한 두 아이를 키운 경험들을 진실하게 하나하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아, 이런 가정도 있구나. 이런 어려움은 나랑 비슷하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학 공부 영상은 계속 올릴 계획이고요. 또 대입이나 또 영재고 과거 준비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저의 경험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교육에 있어서는 누나의 존재가 엄청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둘째 아이에게 엄마가 다 해줄 수 없으니 너가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애가 태어날 때 진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었는데요. 하루를 넘겨도 진통이 계속되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나오지 않자 결국 아이가 위로 올라간다는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첫애를 낳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가 눈을 하얗게 하고 깜빡깜빡거리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산부인과에 갔고 그곳에서는 힘드니까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사들도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젖도 제대로 먹여보지 못하고 아이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걸을 수 있을지, 또 말할 수 있을지, 또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클 수 있을지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냉소적인 어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병명은 선천적 뇌기형으로 인한 간질,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경기를 할 때마다 뇌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을 받아서 집에 왔고 그때부터 24시간 동안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을 먹다가도 경기를 하고 놀다가도 경기를 하고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먹는 시간, 또 자는 시간, 뭘 먹는지, 언제, 몇 시에 몇 번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수첩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첫애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가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 언니가 아픈 아이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 동생이 태어나면 또 다른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3살쯤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입덧이 엄청 심할 때도 첫 애의 검사로 서울 병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가야, 누나가 너무 아파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너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뱃속의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클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랑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큰애가 밤에도 잠을 안 자고 힘들어해서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도 제대로 누워 잔 적이 없었어요. 둘째가 태어나서도 또 어릴 때도 누나의 모든 스케줄에 맞추어서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누나가 병원에 가면 같이 병원에 가고 누나가 언어 치료하러 복지관에 가면 따라다니고 둘째의 어릴 때의 이쁜 모습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누나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많은 것을 또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또 아이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도 많고 그 속에서 부모님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픈 큰애와 또 둘째 얘기, 아주 개인적인 얘기지만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